안녕하세요, 마이너입니다. 오늘은 직접 독서할 때 필사를 하면서 느꼈던 기적같은 효과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깔끔하게 필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메모처럼 낙서처럼 쓰면서 필사를 했습니다. 처음 필사를 하면서 독서를 했던 것은 어떤 특별한 목표나 이유가 있어서였다기보다는 평소에 낙서나 메모를 할 때 생각 정리도 잘 되고 집중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독서할 때 적용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사를 하게 되면서 기억도 많이 남겠지 하는 작은 바람도 있었죠. 그렇게 단순하게 시작한 필사가 저의 독서 능력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사의 효과와 원리, 그리고 제가 실제 활용하고 있는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큰 범주에서 두 가지 중요한 지능을 키우게 되는데요. 바로 정서지능과 사고지능입니다. 정서지능은 작가나 주인공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성장하게 되고요. 사고지능은 글의 구조와 논리를 따라가며 글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성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글을 읽는 행위로만 정서지능과 사고지능을 키우는 데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사가 필요한 것인데요. 필사는 단순히 글자를 베껴 쓰는 행위가 아니라 글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필사를 하면 저자의 논리 전개를 따라가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돼요. 저자의 논지는 뭐지? 나는 이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나? 주인공의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 나는 이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감정으로 느낄까? 같은 질문들이 꼬리를 물면서 우리의 지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죠. 결국 필사는 우리의 잠재력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책을 읽으며 필사를 하게 되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필사는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단순한 도구입니다. 그럼 어떤 원리로 이런 효과가 생기는 것일까요?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물리학자입니다. 양자역학으로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그리고 양자 컴퓨터의 개념과 분자 규모의 기계에 대한 이론, 다시 말해 나노머신의 이론을 처음 제시한 학자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파인만 기법이라는 학습법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파인만 기법은 복잡한 개념을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설명함으로써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파인만 기법은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알고 싶은 주제를 골라 공부하는 것. 두 번째 단계는 공부한 내용을 가르치듯 글로 적고 설명하는 것. 세 번째 단계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을 골라내는 것. 네 번째 단계는 골라낸 내용을 다시 공부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필사는 파인만 기법의 4단계에 두루 걸쳐져 작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읽고 싶은 책을 골라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단계인데요. 보통의 독서 형태가 첫 번째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두 번째 단계가 비로소 필사를 하게 되면서 진행되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장을 적고 그 내용을 쉽게 설명하듯 내 생각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 감정이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알게 되거든요. 나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 내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 왜 이런 감정,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생각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다. 명확하게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걸러내는 단계인 것이죠. 네 번째 단계에서는 세 번째 단계에서 걸러진 생각이나 감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나의 감정과 지식으로 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필사의 과정은 파인만 기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 독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손으로 직접 쓰고 머리로 다시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는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메모를 넘어 지식의 깊이를 더하고 기억을 견고하게 만드는 과학적 원리인 것이죠. 그럼 생활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독서를 습관으로 만들기를 원하시죠. 저는 필사가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필사를 하는 것으로 습관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새벽 독서를 하기 위해 매일 필사를 하는 중입니다. 논어 한 문장을 정리하는 정도로 짧게 하고 있어요. 길어도 3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필요한 책을 읽죠. 이렇게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활용하면
독서를 습관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머리 복잡하고 고민이 많을 때 무작정 필사를 하는 겁니다. 책을 읽고 따라 적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날뛰던 생각들과 감정들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과 감정들을 정리하는 도구로서 필사는 훌륭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했던 생각들이 글로 정리되면서 삶의 방향성도 더 뚜렷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계발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감사일기. 감사일기를 필사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좋은 글, 좋은 문장은 우리에게 긍정의 감정을 갖게 하는데 문장을 적고 내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감정을 간직하게 합니다. 감사일기도 결국 긍정의 감정을 지속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필사한 문장을 다시 읽으며 적어보고 정리하는 과정은 긍정적인 사고와 감정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떤 책들이 필사하기 좋을까요? 저는 이 책이 좋다, 저 책이 좋다 이렇게 단정 짓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책들로 구성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 아침에 감사일기나 습관 만드는 용도로 논어나 맹자 같은 동양 철학 관련 책이 좋은 것 같아요. 한 문장에 깊은 뜻을 담고 있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기도 하고요. 사유한 생각을 하루 일과를 보내며 실천으로 옮겨볼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기껏해야 30분이면 충분하니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감정의 결을 다듬는 데는 에세이나 산문 같은 것들이 좋을 거예요. 문장이 비교적 간결하기도 하지만 포근한 글들이 많거든요. 삶의 경험도 많이 다루고 있어서 도움되는 문장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필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필사는 단순하게 책을 읽는 과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사유하게 하고 나를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나를 재발견하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또 필사를 전략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독서를 습관으로 만들 수 있고요. 나를 가다놓는 시간을 만들어줄 수도 있죠. 단순히 책을 읽고 감정적인 감상 혹은 지식 자산으로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재발견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책을 읽고 계신가요? 마음에 닿는 문장이 있으신가요? 펜을 들고 메모노트를 펼쳐보세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남는 한 문장을 당신의 언어로 옮겨 적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독서와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